7월 25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XRP의 가격이 892원입니다. 가격이 빠질 때마다 마음이 좀 흔들거리거나 조금 멘탈이 좀 흔들거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단타에 익숙하시거나 가치를 제대로 모르거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방송은 매매가 아니라 투자를 알려주는 곳이죠. 본질, 방법, 고기 잡는 방법,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저는 지지 않는 게임을 하려고 해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지 않으면 그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갈까요? 제가 일전에 미래의 셋의 박현주 회장 언급을 드렸잖아요. 1997년도 외환위기 때 미래의 셋의 폭발적인 성장, 대한민국 자본시장, 주식, 채권, 외환시장이 100% 개방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그들의 타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국가 위기, 외환위기에 처했고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자본시장은 100% 개방되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증시가 미친 듯이 활성화가 되었죠. 그 가운데 미래의 셋, 금융의 대기업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 바이오 기업이죠. 제약 바이오 기업.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약에 대한 항체에 대한 신약이 끝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존슨앤존슨, 화이자, 거대 제약사들이 다 항체로 먹고 삽니다. 항체 하나 가지고 몇십조 돈을 벌어대요. 부가가치는 천문학적이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특허가 끝이 나가지고 그 특허가 끝나는 시장을 서정진 회장은 읽었고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세계 항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개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동채 회장, 증시에서는 지금 미친 듯이 에코프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폭증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 또한 뭐죠? 배터리, 사물 인터넷 시조에 지금은 전기차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배터리가 필수적입니다. 그 시장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다? 가상자산 시장은 1000배 이상 성장한다. 그 이유를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리플의 CTO인 데이빗 슈왈츠입니다. 실물자산 토크나 잠재력이 크다. 실물자산 토크나 잠재력 크다. XRP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빗 슈왈츠가 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웹 X 행사에 참석해서 실물자산 토크나는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XRP 레저는 토크나를 위해 개발된 기술로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시 한번 XRP 레저는 토크나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리플의 최고 개발자입니다. 더불어 블록체인, 전 세계 최고 개발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탈락 부타린을 능가하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죠. XRP 레저는 토크나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금융의 미래는 자산 토크나이다. 블랙록 대표 래리 핑크는 금융의 다음 미래는 자산 토크나. 보스턴 글로벌 그룹 또한 자산 토크나가 가상자산 대중화를 이끌 것. 서클의 CEO는 미래에는 모든 화폐가 토크나가 될 것. 2019년 8월. 감이 오시죠? 지금 가격. 비트코인 현재 3,772만원. 좀 하락이 나오겠죠? 음봉이 터지면서 XRP 또한 더불어서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가상자산이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빨간불이 나오고 있죠? 그쵸? 파란불보다는 빨간불이 좀 많잖아요? 그쵸? 결국은 제가 언급드렸던 FOMC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가상자산, 여기에 대한 조금에 대한 조정? 근데 가격이 빠질 때마다 흔들거리면 이 1000배 이상 커지는 시장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거듭 언급드렸죠? 이 시장은 최소로 1200배 이상 커진다. 이번 문명의 주인공은 미래셋의 박현주 회장,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에코프로 그룹의 이동채 회장이 지난 문명의 주인공으로 대접을 많이 받았죠. 다음 문명의 주인공은 누구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1200배 이상 성장합니다. 거기서 대체 불가능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지지 않는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포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변, 우측에 이더리움 클래식, G캐시, 그리고 파일코인, 네오, 기타 등등의 찌끔 알트코인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트코인과 XRP, 이더리움, 리플의 비중은 35%에서 40,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15, 15, 나머지 알트가 저는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5, 35, 30, 40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제 포트 비중은요. 왜냐하면 섹터별로 해서 좀 떨어져 있는 거를 좀 많이 저는 담거든요. 돈이 생길 때마다 저축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계좌가 1000배 이상 커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답안이 됐나요? 지금 가격 여러분 이제 응애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넘어서 20년을 넘어서 여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지만 큰 그림에선 생존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더불어서 뭐다? 경제적 자유와 함께 우리는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생기시겠죠. 그리고 제 구독자님이 춤의 타점을 여쭤보셨어요.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 기준으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저는 폭락해서 바닥에서 박박 기는 기간 동안 이게 한 보통 2년에서 3년 되거든요. 이때 모아갈 시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길 때는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보다가 폭등이 나오면 이때 들어가더라고요. 대부분 이해 가시죠? 이때 들어가면 물립니다. 이때는 아니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죠. 1번은 폭락할 때, 3번이죠. 폭락해서 박박일 때, 이때 월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월봉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월봉 하늘에 놓으죠. 자, 이 기간이에요. 가장 매집하기 좋은 기간. 이때 지금 이미 양봉이 하나 월봉 기준으로 터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 거야. 본능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이제부터 제대로 원칙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좀 볼게요. 이미 튀었잖아. 이때는 못 잡았잖아.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빠질 때 그리고 들어갈 겸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질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큰 그림에서는 이 가격대는 추후에 보이지도 않을 가격대로 가니까. 다만 내가 들어가고 나서 변동폭은 언제든지 심해질 수 있다. 이미 급등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 40, 50, 60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심지어 70, 80도 신경 쓰지 말아라. 왜? 내가 방금 전에 방송 시작하면서 언급을 드렸죠? 추후에 계좌 잔고가 1000배 그거를 저는 목표로 해서 갑니다. 왜? 나는 지지 않는 시장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심장의 XRP, 비트이더 각 섹터별 1등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지 않는 투자를 한다. 결국 크게 엄청난 패러다임 문명에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에너지 축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이 다가오고 있다. 엄청난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다. 오히려 이때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트위터, 슈퍼 애플리케이션으로 탈바꿈한다. 머스크의 파격 선언.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13억 명이 쓰는 중국 위챗에 자극받았다. 미국 트위터, 메타, 만능 SNS로 반격한다. 그러면서 글로벌 SS 빅뱅이다. 상백조 시장의 빅테크 혈통, 쇼폼, 금융 AI, 쇼핑을 결합한다. SNS가 디지털 서비스 포털로 인터넷 비즈니스 경계가 사라졌다. SNS가 AI의 텃밭이다. 빅테크 기술 확장에는 AI가 필수이며 생성형 AI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 쇼폼 속 언어, 행동 양식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정말 핵심, 중심축을 살펴보시죠. 앨런 머스크 CEO가 눈여겨보는 기능은 금융이다. 그는 지난 3월 직원들에게 트위터의 미래 비전을 담은 트위터 2.0을 설명하면서 단순한 SNS에 그치지 않고 금융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위터 다음 운명은 금융이다. 아시겠죠? 여기서 또 확장해서 볼 수 있어요. 애플은행, 전세계 빅테크들이 금융과 다음 문명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된다. 전통 트레디파이에서 확장해 나가는 중심축의 전환기에 있다. 자, 그 부분과 맞물려서 조금 더 볼게요. 트위터를 메시지, 상품 결제, 원격 차량 호출 등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 모든 만능 애플리케이션, 하나의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SNS 종합 디지털 서비스로 진화한다. SNS는 디지털 서비스 포털에 가깝다. 이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쇼핑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챗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메신저, 커뮤니티, 컨텐츠, 소비, 금융, 쇼핑 등을 모두 제공한다. SNS가 최근 동영상의 플랫폼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쇼폼, 위챗. 그러면서 쇼폼의 대표적인 플랫폼, 중국의 틱톡, 인스타그램의 릴스, 유튜브의 쇼츠가 있는데요. 사실 그다지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확장하기 위해선 저한테는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방송을 키워나가기 위해선. 자, 그리고 또 하나 언급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머스크의 슈퍼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인 쇼핑 앱도 아마존과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은행과 주식 애플리케이션을 SNS 속에 집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가 결국 학습하는 데이터의 바다이다. SNS가 말입니다. 웹 1.0은 뭐였죠? 서칭이었습니다. 서핑. 웹 2.0은 뭐였죠? 서칭이었죠. 이게 바로 SNS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공지능이 그다지 성장을 못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언제 성장을 했냐? 모바일이 탄생하게 되면서. PC, 퍼스널 컴퓨터의 세상에서는 인공지능이 그다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학습할 만한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모바일이 나오게 되면서 SNS라는 새로운 웹 2.0이 탄생을 하게 되었죠. 이제는 사람들이 정보를 생산해내는 카메라, 소리, 텍스트 모든 것이 정보화가 되었죠. 인공지능이 미친 듯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웹 3.0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지금은 트위터를 기반으로 해서 슈퍼 애플리케이션 이게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 한국 카카오의 지배구조를 보면 그림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미 하고 있죠? 카카오톡 쓰고 계시잖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게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슈퍼 애플리케이션에 연장을 하고 있죠. 오히려 중국판 위챗이 한국판 카카오라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통찰력을 발휘해 볼 건 뭐다? 전 세계의 이들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페이망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이 축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의 축을 한 단계 확장해 볼까요? 37조 자율주행차 칩 시장, 반도체와 자동차 합종 연행을 시동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놓고 각축전, 자동차는 물론이고 항공기까지 확대 적용한다. 2030년까지 시장 3배로 성장을 전망한다. 삼성, 테슬라, 암바렐라와 협력하고 엔비디아는 벤츠와 볼보에 공급한다. 중국 팹리스는 지리차 등과 맞손. 커지는 자율주행차 반도체 시장 규모가 폭발적이죠. 엔비디아, 퀄컴, 삼성전자, TSMC, 테슬라, 모비라이 이들이 현재 합종 연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지각판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가볼게요. 로봇이 나르고 AI가 감시한다. 양극재 10톤 쏟아진다. 포스코 퓨처엠 광양 공장 가보니까 여기 스마트 팩토리 기술로 수율, 즉 불량품 대신에 완성품, 이 율이 계속 올라가더라. 지금 로봇이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많이. 최소 인력만 가동이 되고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 기계를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건 소프트웨어죠. 요거를 움직여서 공장의 수율을 굉장히 생산 능력을 올렸더라.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확장선에서 스페이스X에 이어서 아마존도 참전한다. 막 오른 위성 인터넷 대전. 적외도 위성에다가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통신망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로밍이 필요가 없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대표적이죠. 테슬라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그리고 머스크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마존 1억 2천만 달러 투입해서 위성 처리 시설 건설에 나섰다. 그리고 원앱이라는 게 그 시장에 이미 오래전에 진출했습니다. 지금은 또 하나가 그 물건을 받아와서 현재 또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쏴서 통신망이 연결이 되는 5G, 6G, 사물 인터넷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이 연장선에서 하나하나를 드리면서
판때기가 다 연결이 되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냐? 다 이 칩에서 왔습니다. 인텔 CPU로 본 반도체의 역사, 이 조그만한 칩에서 세상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0과 1의 세상. 보이시죠? 얘는 인텔 8080, 얘가 1974년도인가 세계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가 있어요. 여기서는 인텔 8008, 밑에 이어서 인텔 8080이 세계 첫 개인용 컴퓨터 알테어 8800을 비롯한 초기 PC에 대거 채택되었다.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바로 CPU입니다. 1974년도 알테어 8800에 들어갔던 CPU. 이 칩 하나가 문명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블록체인도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코인도요. 다 이 칩 0과 1 여기에 가치를 입힌 거예요. 종이에서 0과 1로 이동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든 값어치를 종이, 우리가 의심을 안 해서 그렇지 종이에다가 가치를 부여했던 건 사실 되게 웃겼던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내 소득과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막 미래 소득을 막 땡겨와서 부채를 일으키잖아요. 대출도 일으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거 자체가 화폐 뻥튀기였다는 신용창조의 뻥튀기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뭘로 바꾼다? 이 칩에서 생산되는 0과 1, 이 데이터로 가치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 에너지의 축의 전환기에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계좌잔고가 추후에 이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면 1000배 이상 커진다. 누가 보면 미친놈이죠. 저는 그러나 그 말을 전혀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제 구독자님이 리플인가 가상자산을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했다가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저는 이미 그런 얘기 들은 지 한 6, 7년 넘었습니다. 7, 8년 넘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세요. 오히려 속으로 기뻐하세요. 남들이 다 그걸 이해했을 때는 가격은 하늘나라 가 있습니다. 원래 문명에 그랬죠. 1차 산업혁명 때 기계가 나오면 세상 최초의 증기기관이 나왔는데 농사를 막 졌는데 마차의 시대였는데 그리고 막 말로 뭐 이런 걸로 막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뭐 기계가 나온다 그러면 미친놈이죠. 더불어서 달리는 자동차가 나온다 그러면 비행기가 나온다 그러면 미친놈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이 CPU 하나가 나오는 것도 미친놈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진공관. 이 진공관은요. 지금의 계산기의 역할도 못했습니다. 그냥 두들기는 계산기의 역할도 안 됐어요. 여기서 확장하는 게 1960년도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리고 1974년도 지금 보고 계시는 알테어 8800에 들어갔던 세계 최초의 인텔의 CPU. 인텔의 주인장이 또 누군지 조금 이따 보시게 될 거예요. 결국 다 그들이더라. 전 세계의 주인은 그들이더라. 결국 이름만 바뀌는 거다. 아시겠죠? 그들의 전 세계의 계열 회사가 다 포진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1970년대에 드디어 PC, 퍼스널 컴퓨터의 혁명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 1위 회사인 애플이 탄생하게 됩니다. 고작 100여 년도 안 된 회사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로 탄생하게 되죠. 주인은 여전히 그들입니다. 역시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하네요. 누가 창업을 하든 간에. 자, 여기서 퍼스널 컴퓨터에서 드디어 모바일 혁명으로 확장하게 되죠. 아이폰의 혁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데이터가 폭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던 웹 1.0, 서핑에서 서칭으로 탄생을 하게 되죠. 여기서 또다시 확장해 나갑니다. 모바일은 언제 어디서나 공유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폭증하게 되는 시대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이게 확장해서 드디어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되온 겁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은요. 플랫폼 전쟁, 판때기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심판자로 빠져서 그들의 동의하에 이 새로운 판때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데이터 선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슈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 여기에 차량 공유 호출까지 넣게 된다. 여기에 금융이 입혀진다. 핵심이죠. 그쵸? 데이터 선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간의 그들 내부적으로. 그러나 이미 결국 끝에 그 위에는 누가 있냐? 바로 그들이 있다. 자, 그럼 그들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자, 하나씩 볼게요. 애플의 주인장. 이미 알고 계시죠? 뱅가드, 버크셔에서의 주인도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애플의
주인이었어요.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인을 보여드리죠.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피델리티. 자, 그리고 메타의 주인장을 보여드릴게요.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자, 그리고 아마존의 주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9.65이지만 뒤에 보면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합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주인장을 보시죠.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이들이 주인장이다. 자, 그러면 테슬라도 볼게요. 머스크가 최대 주주이지만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합치면 결국 능가하게 됩니다. 또 볼게요. 방금 전에 보셨던 인텔의 주인장이 누군지 볼까요? 자, 중요한 거는 윈도우 텔이란 말이 있었어요. 즉 윈텔이라고 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바로 인텔. 퍼스널 컴퓨터에는 PC에는 다 이들의 작품이 CPU와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윈텔의 시대 또한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의 iOS가 나오면서 결국 ARM과 안드로이드, iOS의 그 시장을 조금씩 뺏기게 되죠. 시대의 패러다임에 전환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에 여러분들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는 1000배가 커진다. 그게 바로 1% 안에 들어간다. 결국 미래에셋 박현주, 셀트리온의 서정진, 그리고 에코프롬의 이동채, 그 문명의 주인공의 의미를 진정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방송을 들어서 본인 걸로 만드시면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 방송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가 너무 작죠? 이 정도 수준의 레벨에 비교해서 제 구독자는 진짜 너무나 작습니다. 아주 현저히 국내 유튜버 중에서 가장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자, 인텔의 주인장을 보시죠.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자, 하나 더 볼게요. 엔비디아, 얘도 대체 불가능해요. 얘 바로 GPU가 없으면 세상에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 세계에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CPU보다는 병영 발식의 GPU가 정보 처리 능력이 있어서 더 직관적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엔비디아의 주인장을 보시죠.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자, 창업자인 젠슨항은 꼴랑 3.5예요. 주인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퀄컴, 특허의 대마왕이죠. 반도체 특허의 대마왕. 보시죠.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감이 오시겠죠? 그쵸? 그들의 소나기에서 전 세계는 움직여 나갑니다. 금융이건 플랫폼이건 빅테크이건 다 그들의 망에서 움직인다. 결국 판때기의 축이 이동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제 소셜 네트워크, 여기에서 금융과 전통 트레디파이 공존을 하다가 에너지 축의 전환이 일어나가는 과정에 있다. 자, 그럼 이걸 리프에 적용을 시켜보면 뭐죠? 다 페이망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전 세계 심장, 핵심 심장들은 이미 다 연결이 완성이 됐어요. 이미 오래전에. 여기서 작은 혈관 등 이미 작은 혈관은 100배 이상 확장하고 있고 지금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전통 금권에서 에너지의 축을 이동 중이다. 전 세계 금융의 원투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기득권은 바뀌지 않았다. 그들이 이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만 다음 세상은 통제의 세상이다. 0과 1의 세상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 블록체인이 뭐죠? 그 데이터다가 바로 돈을 입히는 거예요. 가치를 입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게 멋지게 자산의 토큰으로 포장되고 있는 것 뿐이죠. 이게 통찰력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면서 맞출 수 있도록 할게요. 보시면 IoT, 사물 인터넷의 개념들이거든요. 헬스케어, 사람이건 자동차건 원격 겸침이건 스마트건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죠. 그쵸? 위에다가 지금 지구 위 저궤도에다가 인공위성을 쐈잖아요. 그쵸? 쏘고 나서 여기에 칩이 미친 듯이 장착이 된다. 자율주행차 칩. 아까 동맥 얘기가 나왔죠. 사람에도 임플란트 칩이라고 멋지게 포장해놨습니다. 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럼 명분이고. 이것도 음모론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다가 칩을 장착을 하겠죠. 스마트 홈에도 이미 칩이 다 장착이 되고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쵸? 거리에도 공장에도 사무실에도 도시에 다 칩이 장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다 통신망으로 전 세계가 연결이 되겠죠. 그쵸? 여기서 데이터가 미친 듯이 폭증할 겁니다.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은 뭐다? 여기 나오는 데이터 선점 구역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플랫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겠죠? 이 전쟁을 그들의 동의하에서, 그들의 설계판 위에서 현재 그들의 바로 동의 아래 전쟁을 하고 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 설계 구도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폭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여기서 폭증하는 데이터, 그리고 중요한 건 데이터망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 망이 다 연결이 됩니다. 싹 다 연결될 겁니다. 그쵸? 여기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게 뭐다? 블록체인이다. 아시겠죠? 우리는 여기에 바로 가치에 선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리플의 트위터예요. 제가 오늘 언급을 드렸던 0과 1의 가치가 입혀지는 리플에서 화폐의 미래는 디지털입니다. 전 세계는 데이터 선점 전쟁을 현재 진행 중이죠. 그걸 플랫폼 전쟁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SNS의 플랫폼화, 거기에 대한 추계 전환, 그리고 전 세계 결제망은 하나로 연결이 된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 분산 원장이다. 그 심장은 XRP 레저이다. 오늘 데이빗 슈왈츠의 토크나, 그걸 다시 한번 강조했던 이유를 돌아보시면서 이 리플의 화폐의 미래는 디지털입니다. 고객이 CBDC 및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관리, 거래에 있어서 당사의 획기적인 기술을 신뢰하는 이유를 알아보십시오. 이 영상을 틀어볼게요. 중요한 건 영상만 보셔도, 그림만 보셔도 제가 오늘 언급드렸던 사무 리터닝과 함께 4차 산업으로의 에너지 축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다? 그 축의 전환기에 있어서 선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추후 여러분들은 이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면 계좌 잔고가 1000배 이상 커질 수 있는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점에 있겠죠. Today's global financial system is more complex than ever before. Yet as the world's economies grow, the infrastructure they rely on needs to evolve. Every nation has its own independent monetary policy and regulatory standards. But with varying system access and legacy technology, the world's financial infrastructure can seem overwhelming. At Ripple, we enable governments and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to create new, high-performance financial infrastructures built on blockchain technology. More specifically, we help governments build and launch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or CBDCs. They are national currencies powered by modern technology that is secure, centralized and scalable. And these CBDCs will enable central banks to implement their monetary policies in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ways. The Ripple team brings a wealth of expertise to every new CBDC solution. Working with hundreds of financial institutions, policymakers and regulators, our solutions facilitate billions of dollars in cross-border payments around the globe. Ripple's CBDC solution is based upon one of the most reliable, sustainable and open source blockchain protocols, the XRP Ledger, XRPL. The XRP Ledger technology is perfect for CBDC blockchain applications. It's fast with transactions complete in 2 to 3 seconds. It's easily customizable and programmable. It's reliable, having closed over 72 million ledgers since 2012. The ledger's native functionality for issuing digital currencies also reduces the need for bespoke programming and reduces risk. Finally, the technology is sustainable as one of the first carbon-neutral blockchains. Each pilot is completely customizable and shaped to the needs of the central bank by an expert team. Here's how it works. Each nation's CBDC is hosted on a private version of the XRP ledger. Access by participants is granted by the administrator and fully secure. Using Ripple's CBDC solution, the central bank has full control over supply, allowing them to increase supply or redeem it. And through a standard API and multiple SDKs, integration into existing systems is simplified and suitable for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participants. Additionally, the central bank can issue other assets and allow participants like commercial banks to do so. The central bank can also authorize who holds the currency on the ledger, whether that's held directly by consumers or through commercial
central banks. Transactions typically settle in seconds compared to days, making CBDCs suitable for use cases like retail point of sale. This can open the door for real-time salary payments and collection of tax at point of sale, which gets funds to an institution or a consumer faster while eliminating debt risks. CBDC data is fully controlled and auditable by a central bank, allowing for its analysis in support of monetary policy. And the data maintains transaction privacy while still allowing for regulators to monitor for criminal activities. Finally, a Ripple-designed CBDC can provide a means to bridge disparate currencies through XRP. Its inherent interoperability can allow for connection with other central bank ledgers for efficient cross-asset and cross-border transactions. This can be done with cross-issuance, using XRP as a bridge currency or via cross-ledger communication protocols. This reduces the risk that institutions are forced to accept when transacting across multiple networks or currencies in the current system. The creation of a CBDC provides powerful benefits for the economy and people of an adopting central bank. It's technology that places trust in digital money in the hands of a central bank that can guarantee accessibility to funds and the resulting services, as is the case with cash today. The result? An improved foundation for global financial development where businesses, commercial banks and ultimately people can unlock new economic potential. Work with Ripple to build a custom pilot designed for your country or institution today.